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뭐 단순한 1차 부등식인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분수로 좀 나와 있어서 복잡한 것 뿐이고, 2번은 문자가 들어있는 거죠. 원칙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영한인수로 나누어도 부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여기다 뭘 곱할까요? 당연히 4를 곱해서 이 분모에 있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한다.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4를 곱해서 이쪽은 뭐가 됩니까? x-1 되고, 이쪽은 4 곱하면 이제 분자 2가 곱해지는 거니까 6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쪽은 4를 곱하니까 8x-4 양쪽에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건 7x 플러스 1이고 얘는 8x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기면 x, 넘기면 5가 되니까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x를 다 왼쪽으로 몰아서 a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숫자 절로 넘기니까 상수 넘어가서 2 더하기 1이니까 3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a-3으로 양변을 나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a-3이 양수일 때. 둘째, a-3이 음수일 때. 셋째, a-3이 0일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 입장에서 보면 a가 3보다 큰 거고요. 얘는 3보다 작은 거고, 얘는 a가 3일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각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양수면 양변을 a-3으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해가 됩니다. a가 3보다 클 때는 요것이 해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을 때는 a-3으로 똑같이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번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또 하나의 해예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0 되니까 이때는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근데 x 뭐가 들어와도 이쪽에 다 0 돼버리니까 0이 3보다 크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해가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왜냐면 0이 3보다 크다는 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x에 뭐가 와도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적느냐? 요걸 그대로 다 적는 게 답입니다. a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수의 문자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범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부등식 두 개가 연립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맞으면 공통범위를 구하면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x를 왼쪽으로 다 넘겨서 3x, 얘가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죠. 따라서 얘는 뭐야? 3으로 나누면 x가 4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 얘도 4x를 1로 넘겨서 2x 되고, 얘 넘어가면 12가 되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6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x는 4 이상, 4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것이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공통범위,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 첫 번째는 뭐 똑같아요. 뭐 x를 오른쪽으로 다 몰아야 되고 왼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몰아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x,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이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눴어요. 자, 두 번째 식은 양변을 일단 12,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서 일단 분수가 아닌 식으로 개수들을 이제 바꿉니다. 그럼 이제 4가 곱해지는 셈이죠. 분자에는. 그래서 8x, 그죠? 5, 4, 20 이렇게 되고, 양변에 12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양수 곱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3이 곱해지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묶고 뭐 한 번에 마이너스 풀어주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x가 1로 넘어가서 이거 17x. 이건 좀 한꺼번에 해봅시다. 이거 플러스 3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양변 17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아까도 요거 두 개 만족하는 범위가 이거였던 것처럼. 그러면은 x는 뭐야?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죠. 이것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자, 별거 아니죠.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미 다 해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제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A, B, C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꼴의 연립부등식. 요거는 가운데 거 기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 해야 된다 그랬죠. 가운데 걸 꼭 끼워서 해야 됩니다. 방정식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3x-4가 4x-1보다 작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4x-1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요거. 그럼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거나 혹은 뭐 나눠준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자 x 왼쪽으로 모아서 2x 4 빼기 2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6 되죠.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상관없습니다. 양변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뭔가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것이 요 연립부등식이 해야 된다. 쉽죠? 이런 건. 자, 두 번째.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한다. 어떻게? 3x-2가 2분의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가운데 걸 끼워서 2분의 x 플러스 6 요거 하고 자, 2배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식은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6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넘기면 어떻게 되냐? 5x가 되고 이거 넘기면 10되니까 x가 2 이하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것도 양변에 2를 곱해서 x 플러스 6 좌변 우변은 여기 뭐야? 이 등호가 아니죠. 지금 등호를 하면 안 됩니다. 부등호죠. 양변에 2 곱했어요. 그러면 4 거기다 이거 곱하니까 전개해서 일단 여기까지 씁시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모를까요? 마이너스 3x 절로 넘길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거는 두 개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간단한 거죠. 3분의 2에서 2 사이다. x가 둘 다 등호가 들어있네요. 이것이 해당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은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특수하다는 건 이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없거나 꼭 하나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전개를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면 3x 얘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되고 x가 2 이상이다. 이런 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또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되고 이쪽은 2x 마이너스 3이죠. 넘깁니다. 마이너스 5x 되죠. 1로 넘기면 이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x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에서 말이야 2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2 이상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요? 2 기준으로 해서 2 이하가 되죠.
그럼 이 빨간 거랑 파란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2라는 값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이긴 하지만 해가 어떤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2가 유일한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x, 넘기면 8. 일단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거 쉽죠? 두 번째 건 넘기면, 첫 번째 거 일단 표시 놓고, 두 번째 거 넘기면 4x 돼요. 넘기면 플러스 13이니까 1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뭡니까? 4로 양변을 나누니까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느냐? 8하고 4가 되는데 4보다 왼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보다 오른쪽이에요. 8보다 큰 값.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겹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되시죠? 자, 유제 해보시고 다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5번. 이번에는 그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부등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등식이었을까를 찾는 거죠. 지금 보면 연립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미정계수라 그래요. 문자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해가 마이너스 5에서 4 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x-2 3x 플러스 a에서 뭐 요거 정리부터 합시다. 3x를 일로 넘겨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절로 넘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x가 a 플러스 2가 되고 x는 2로 양변 나누니까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죠. 해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x를 b를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니까 요런 건 이제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분자분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죠. 얘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b-7 나누기 2보다는 x가 오른쪽, 이거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 a 플러스 2 나누기 2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계 포함입니다. 그죠? 등호가 들어있어요. 색 칠해줘야 돼. 그래서 요 범위라는 거죠. 근데 이 범위의 양 끝 값을 문제에서 이미 알려준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5고 요게 4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a,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빼기 7이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다.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가 8이란 얘기니까 a가 6이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죠? 그래서 a,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꾸로 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가 주어진 걸 가지고 원래 부등식을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이거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립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a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해 조건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문제는 항상 수직선에다가 그 범위를 표현을 해봐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해가 없도록 해라. 그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풀어보죠. 특히 이제 밑에 거는 풀기가 쉽죠.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a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를 구해도 a에 관한 식으로만 나옵니다. 위에 거는
x를 왼쪽으로 다 모아서 자 이렇게 되고요. a 넘어가죠. 마이너스 a 됩니다.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 요거는 2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가 자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요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가니까 한번 해보죠. x 되고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거죠. 얘랑 얘를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수직선에다가 한번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왼쪽, 그죠? 이 범위. 근데 x가 이제 요거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별이라고 해볼게요. 이 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큰 거니까 요 범위가 공통범위 되죠. 그러니까 별이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보다 오른쪽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얘랑 얘랑 공통범위가 없게 되죠. 이 별이 딱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별 이상이니까 얘 포함해서 얘보다 크다 이제 이런 범위가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는 양쪽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변함이 없죠. 즉 그 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죠?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이너스 2도 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애,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나누기 2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괜찮다. 이 경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를 잘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경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를 다 없애는 게 좋죠. 마이너스를 다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7, 그죠? 그 다음에 이거 4 이렇게 되고 이거 플러스입니다. 에이씨 잘 안 보인다.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면 된다. 그러면 해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한다. 자 위에 거 보면 풀기 쉽습니다. 3x가 3보다 크다니까 x가 1보다 큰 거죠. 밑에 거는 뭐 나와 있어요. 그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수직선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1보다 일단 커야 돼. 1보다 오른쪽이다. 자 a보다 작거나 같은데 위에처럼 해가 없으려면 이제 a가 이쪽에 1보다 왼쪽에 있으면 해가 없겠죠. 하지만 정수 x가 3개가 들어가는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a인데 그죠? 얘보다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여기. 자 이때 1은 포함이 안 되고 a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다. 여기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정수가 들어가겠니? 1은 안 들어가고 2부터 들어가겠죠. 3개가 들어가니까 연속으로 3개. 뭐 3을 건너뛰고 4, 5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속된 범위니까. 그래서 2, 3, 4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5까지 들어가면 4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됩니까? 4와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범위에 1에서 a 사이 범위에 정수가 3개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a가 딱 4가 되거나 딱 5가 될 경우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a가 딱 4가 되면 어쨌든 이 그 빨간 부분에 공통 범위에 4가 들어가게 되니까 정수가 2, 3, 4 3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a가 딱 4가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a는 4 이상이다. 등호 포함이야. 근데 a가 딱 5가 되면 어떻게 돼? 5까지 포함돼 버리면 4개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5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주의해야 돼요.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고 어디에 안 들어가는가. 이거는 등호를 넣었을 때 상황이 말이 되는가, 즉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가를 따져서 되면 놔두고 안 되면 도로 지우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등호 잘못 붙이면, 부등호에 등호 잘못 붙이면 이거 틀리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밑에 유제 2개 있는 거 해보시고 나서 7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생긴 장의자들이 놓여져 있는, 장의자는 긴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뭐 교회에 놓여 있는 그런 의자들. 자, 소강당이 있는데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학생이 의자에 앉는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다. 이 소강당의 장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해라. 요 문제를 여러분이 중2 때 부등식 단원에서 사실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때. 근데 이제 뭐 잊어먹기도 했을 거고, 사실 그때도 제대로 이걸 안 하고 넘어간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나올 줄 몰랐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런 거. 식을 어떻게 세우냐 한 거에 이제 그 연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의자가 총 몇 개냐, 의자 개수 요거를 x개라고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생의 수가 있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다. 의자가 지금 x개 있잖아. 5명씩 앉으면 의자 다 앉고 나서 x개 의자가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4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앉아있는 학생이 5x명이 있고 서있는 학생이 그냥 4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의자 x개에 5명씩 다 앉고 그 다음에 4명이 더 있어. 그것이 이제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수. 학생들 전체는 앉아있는 학생과 서있는 학생으로 나눠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표현이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자 2개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의자가 지금 뭐야? 총 x개 있었는데 x-2개는 사용을 하고 2개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x-2개의 의자에 다 6명씩 앉았습니까? 요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x-2개의 의자에 다 6명씩 앉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5명, 4명, 3명, 1명도 앉아있을 수가 있죠. 아무도 안 앉으면 그거는 의자가 남을 테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의자는 6명이 안 앉았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의자까지는 다 앉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x-2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건 이제 사용된 의자고 이건 사용하지 않은 의자예요. 사용한 의자에서 일단 하나를 더 뺍니다. 그럼 x-2개에서 한 개를 더 빼니까 x-3개죠. 요 x-3개의 의자에는 6명씩 다 앉은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x-두 번째 의자, 맨 마지막 사용된 의자, 거기에는 한 명서부터 몇 명까지?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지금 서 있는 학생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앉았는데 맨 마지막 의자에는 6명 다 못 앉을 수도 있다. 6명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지. 2개는 아예 제껴놓고. 그래서 식을 요렇게. 근데 요런 식으로 식 세우기 좀 어렵겠죠. 이게 사실 이제 y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한 명에서 6명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y에서 얘를 거꾸로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한 명에서 6명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체 학생 수에서 6명씩 앉아있는 거를 지금 x-3개의 의자에 6명씩 다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꽉꽉 채워 앉은 애들이죠. 그 애들의 숫자를 빼면 맨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학생 수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가 만약 10개다 그러면 일단 2개 제껴놓고 8개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8개 중에서 다시 1개는 제껴놓고 7개는 꽉꽉 채워서 앉고 나머지 1개는 1명에서부터 6명 사이에 앉을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자로 쓰긴 했지만 숫자로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y 빼기 6 곱하기 x-3 한 것이 1명에서 6명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y가 바로 5x 플러스 4로 또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5x 플러스 4가 돼요. y 대신에 이걸 넣으면 자, 요 가운데 x에 관한 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5x에서 6x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에서 6, 3, 18이죠. 플러스 18 되니까 x 플러스 22가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2를 다 세변에서 빼면 되겠죠. 세 군데에서 똑같이 22를 뺍니다. 얘도 분호 변하지 않죠? 그럼 요거 이제 0 돼서 없어지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1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 자,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양변에 세 군데 다 곱해가지고, 21,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6에서 21 사이. 그죠? 의자의 개수가 최소 16개에서 최대 21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몇 개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최대 21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이거 공부가 제대로 된 학생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지 해보시고 다음에 나오는 절대값이 있을 때 부등식 처리하는 방법 중요하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